교리강의 일반계시 8번째 시간입니다. 일반계시 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창조과학계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배우는 창조론 5강째, 인류는 3세기인종을 넘어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인류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세 가지만 있는 줄 아는데 이보다 조금 더 다양한 인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30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대로 되니라. 저 오타가 하나 있네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창조론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인류는 3세기인종을 넘어서 또 우리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그런데 뭐랄까 생물학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김영현 박사님의 이 5강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진화론자들이 인류의 발전 과정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처음에는 유인은 원숭이와 거의 비슷하다. 500만 년 전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400에서 약 200만 년 전에 있었다. 그 다음에 호모 하빌레스,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그러면 뭐 지식인, 슬기인이다.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뭐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40만 년 전에 그래서 인류의 기원은 5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뭐랄까 출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아마 그러나 보자. 그리고 현대인으로 이렇게 되어야겠다. 그래서 지구상에 보면 인류의 진화, 화석이 이렇게 발견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에 유럽이죠. 유럽인데 네안데르탈인, 뭐 하이델베르그인, 크로마뇽인,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가장 많이 배웠던 크로마뇽인, 그리고 베이징, 북경인이죠. 베이징에서도 또 인류의 어떤 뭐가 발견이 됐는데 큰 홍수 때 완전히 휩쓸려서 없어지고 지금은 흔적도 없답니다. 그런데 있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있는 데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그 자바 섬에서 자바 원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뼈가 발견됐다라고 이렇게 인류 진화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세계 이것저것에서 단편적인 뼈 파편 조각을 주어서 거기에 사람 모양을 흙을 뒤집어 씌워서 자바 원인이니 네안데르탈인이니 정신적인 승리로 이론을 주도하고 있을 뿐이다. 완전히 처음 시작부터 제가 아주 강력하게 진화론을 깔아뭉개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뼈 파편, 뼈 조각 몇 개의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냈다. 우리도 어렸을 적에는 이러한 선동에 그저 100% 완전하게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순수하게 이제 다시 말하면 자바 원인이 진짜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뇽인, 뭐 진짜로 그런 줄 알았다 말이죠. 그러나 이번 과제 공부에서 절대적인 진리의 중심을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과연 진화론이 진짜일까 아니면 창조론이 진짜일까 하는 기로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화 과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나중에 이제 제가 연력학 법칙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2시간으로 나눌 것이냐 1시간으로 합할 것이냐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2시간으로 나눴습니다. 2시간으로 나눴는데 연력학 법칙에는 4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연력학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이라고 그러는데 0법칙은 놔두고 1과 2법칙을 1시간씩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의 법칙이고요. 다시 말하면 핵융합 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칙이 이제 물질인 변화한다라고 하는 물질 변질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말하면 물질 변질의 법칙이 뭐냐면 물질은 항상 완전한 것에서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허물어지고 없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가도 그렇죠. 세상은 모두 우리 옷과 같이 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헤어져 간다. 그러나 주는 영원하시다 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면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냐면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에서는 이 연력학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력학 법칙은 뭡니까? 모든 세상의 물질이든지 모든 세상의 것은 완전함에서부터 낡아지고 허물어지고 헤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쇠도 처음에는 아주 깨끗한 쇠였지만 나중에 이것이 공기 중에 오래되다 보면 녹이 슬고 없어져 간다 라고 하는 낡아져 가는 것으로 없어져 가는 것으로 그렇게 자연 법칙은 연력학 법칙을 믿는 과학의 중심인 연력학 법칙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 그 과학을 믿고 과학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발전해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발전해 간다. 완전한 것으로 발전해 간다. 그들이 말하는 과학은 그들이 한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은 완전한 것에서부터 점점 허물어져 가고 해이해져 가고 낡아져 가고 그렇다라고 하지만 또 인류의 문화는 점점 더 발전해 간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완전히 상반된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과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래 사진을 한번 봅시다. 진화론자들은 여기에 보니 오스트랄로피테구스라고 이렇게 하는 그 두개골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보면 왼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아주 심각하게, 다시 말하면 이마보다 입이 엄청나게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심하다. 이건 옛날에 이렇게 기울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옛날 원숭이에 가깝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자바원인이라고 하는 자바인은 거의 이제 조금 기울기가 조금 세워져 있는 그러죠. 그다음에 북경인 그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베이징머니는 또 더 그 기울기가 이마가 더 나와 있고 말이죠. 네안데르탈은 거의 반듯하죠. 그리고 크로마뇽에는 거의 이제 수직에 가깝다. 자, 아래 그림 중에서 그러면 아래 그림 중에 위쪽의 사람,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청년의 모습에서 보면 이 사람은 현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마의 기울기가 심하다. 이 청년에 비해서 이 아저씨는 이마의 기울기가 상당히 심하죠. 이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고대인이냐, 5대 원시인이냐.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이 흑인을 한번 보자. 이 흑인의 모습에서 보면 이마보다도 입이 엄청나게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울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고대 원시인인가? 절대로 이들은 우리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일 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두개골로 고대의 원시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그들은 만들기 나름이다 라고는 어떤 그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만들어내는 사람의 상상으로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는 너무나도 쉽죠. 참 기가 막히죠. 이런 두개골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건 옛날 고대 원시인이고 더 수직에 가까우면 현대인이다 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그 기울기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잔잔트로푸스 뭐 완전히 원숭이 얼굴과 같죠. 뭐 이런 사람들 잔잔트로푸스 이렇게 하죠. 자, 아이사야는 자바에서 그 뼈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자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자바 원인이라고 우리나라 그 생물을 배우는 우리 학교의 학생들의 생물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자바 원인이랍니다. 바로 여기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여기 자바섬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번 보면 자바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뼈는 허벅지 뼈 조각 1개, 허벅지 뼈 조각 이거 1개, 그 다음에 이빨이 2개, 여기 이빨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골뼈의 이 한 부분, 두개골의 이게 전체도 아니고 이게 한 부분이랍니다. 한 부분. 이렇게 4조각을 가지고 이런 자바 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들 보십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과연 뼈 조각이 몇 개일까라고 생물학자들이 인간을 어떻게 이제 저 뼈를 구성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206개가 있답니다. 인간의 뼈는 206개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위쪽에 있는 뼈 조각 두개골 하나,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허벅지 뼈 이거 하나. 단 2개의 뼈 조각, 그리고 이빨 2개. 이빨은 뭐 뼈가 아니니까 놔두고 뼈 조각 2개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냈다. 이렇다도 인간의 뼈 206개 중에서 단 2개와 파편 2조각이면 과연 무엇을 못 만들어내겠는가? 어마어마하죠. 206개의 뼈 중에 단 이 두개골 뼈 하나, 그 다음에 허벅지 뼈 하나, 이 2개를 가지고 뭘 못 만들어내겠냐? 공룡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공룡도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뼈조각 2개 가지고 만들기 나름이다. 사람을 닮은 원숭이를 만들 수도 있고 원숭이를 닮은 인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 사람을 닮은 원숭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원숭이를 닮은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닮은 인간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자바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들어내기 나름이다. 우기기 나름이고 만들어내기 나름입니다. 이게 바로 진화론자들이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원시인들의 그 형상입니다. 단 뼈조각 2개, 206개 중에서 뼈조각 2개만 가지고 자바 원인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AI한테 아니 이 뼈조각 2개로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검증이다, 검증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진화가 과학이고 과학이야말로 진정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명쾌하게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과학이 아니나, 그런데 겨우 뼈조각 2개로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과학이란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이를 믿어야 할 정도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어리숙해야만 하는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위에서 보니까 뭡니까? 인간의 뼈는 206개입니다. 206개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이 뼈조각 2개만 이렇게 탈랑 갖다 놓고 이게 바로 이러한 자바 원인을, 여기에다가 이 자바 원인의 나머지 99%는 뭐야? 흙으로 채워 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두개골도 완전한 이 두개골이 아니고 위에 상반부에 있는 이 두개골 여기 한 조각 이것뿐입니다. 그죠? 더욱이 이 지구상에서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 진화를 했으면 중간쯤에 어떤 그 원숭이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뭐 그런 거 좀 비슷한, 이런 어떠한 그 뼈 조각이라든지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발견된 바가 없다. 중간 단계가 없어요. 단지 이렇듯 한두 개 혹은 단 몇 개의 뼈 조각이나 심각하게 훼손된, 다시 말하면 진화론자들에게는 이 뼈 조각이 더욱 많이 훼손될수록 좋아합니다. 완전한 것이 발견되면 안 됩니다. 왜? 완전한 것은 확실히 정체가 탄로나죠. 그러니까 많이 훼손될수록 거기에 자기들의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는다. 이 뼈조각 2개 가지고 이 한 자바 원인을 만들어냈으니 뭘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공룡도, 나 같으면 공룡도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상상력이 동원되는 게 바로 이 진화론자들의 생각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상력을 객관성에 뚜렷한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학문이 바로 뭐다? 진화론이다. 뼈의 파편들을 발견하고는 이것이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 유인원이라든지 또 무슨 고대 원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현실이 바로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완전하게 구성된 뼈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원숭이 아니면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발견되면 진화론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 아니면 원숭이니까.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1984년 미국 자연사 박물관,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서 전시한 세계적인 원신, 뼈 조각 아니면 화석의 일부, 이것밖에 없답니다. 이것밖에 없다. 자, 표기된 바와 같이 1984년 미국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이 전시한 원시인들의 화석이라고 전시한 내용의 사진들입니다. 고작 이것들 뿐입니다. 수없이 많은 게 아닙니다. 고작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거 몇십 종일 뿐이다. 인간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는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인 존재라고 할 만한 화석이나 뼈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 이러한 진화를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을 따르면 이러한 원시인들이 살아간 시대를 절대로 구분되고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이게 그러한 것인데 밑에서부터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이제 왼쪽 위로 올라가는 게 현대인이고요. 그리고 빨간 선 안으로 이렇게 계단처럼 되어 있는 이 왼쪽은 없습니다. 화석이나 뼈들이 없다. 위쪽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냈다. 제가 뭐 영어를 모르니까 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우지간 그렇답니다. 인류가 우하에서 좌상으로 진화되었다는 주장의 이론 도표입니다. 이런 것은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이 지구를 이렇게 세계 4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4시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6억 5천만 년 전, 맨 위에 있죠. 6억 5천만 년 전에서부터 여기 2억 3천만 년 이 사이를 고생대라고 규정합니다. 이 위에를 6억 5천만 년에서 2억 3천만 년 전. 그 다음에 2억 3천에서 6,500만 년 전. 여기를 중생대라고 그럽니다. 이 중생대에는 뭐가 있느냐면 공룡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시대가 중생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현생 인류는 이 신생대인데요. 6,500만 년 전까지, 현재로부터 6,500만 년 전까지 신생대라고 그러는데 인류는 바로 이 신생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류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 유인원으로부터 해가지고 겨우 300만 년 전인데 현생 인류는 뭐야? 50만 년 전부터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되니 중생되니 신생되니 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이들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그것에 근거해 보면 이 중생대 신생대에서는 인간의 뼈가 발견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그들이 주장을 했으니까 인간이 200만 년 전에부터 뭡니까 출현을 했으니까 6,500만 년 전부터가 신생되고, 그러면 중생대 지질 속에서 인간의 뼈가 발견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발견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때는 인류가 출현하기도 전이니까 6,500만 년, 다시 말하면 300만 년 이전의 지질에는 인간의 뼈가 발견돼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나 중생대라고 그러면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시대입니다. 6,500만 년 전에 공룡은 멸종했다. 그런데 공룡의 뼈가 발견되는 그 지질대 속에서 사람의 뼈가 발견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던 공룡의 뼈 근처에서 사람의 뼈가 발견되면 곤란하죠. 근데 뼈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뼈가 만약에 단 하나라도 다른 지대에 발견된다면 진화론에 호구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기 때문에 발견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발견됐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이게 어디냐면 미국에서 중생대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공룡의 기념탑.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뭡니까 고인돌지대, 뭐 저기 어디 가면 고인돌지대라고 하는 데도 있죠. 이 고인돌 있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공룡 화석지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박물관처럼 꾸며놓고 공룡의 뼈가 이거 많이 발견됐답니다. 이렇게 많이 뭡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사우디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이 같은 중생대 지질층입니다. 여기 제가 별표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서 사람의 뼈가 11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남자 어른 5명, 여자 여자 몇 명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제가 이제 또 AI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발견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의 뼈가 발견된 것은 과학자들의 증명을 확실한 과학적인 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 어떤 발굴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공룡이 지질 때 6,500만 년 전에서 2억 3천만 년까지니까 거기에서 사람의 뼈가 발견돼서는 안 되는데 발견돼 버리고 말았죠. 그러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이것을 과학자들이 진화론 과학자들이 인정해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과학이 아니다. 검증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룡탑으로 이름하는 이 공룡 유적지를 만들어 전시하기도 하고 진화론의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지역 옆에서 지층의 50cm 아래, 뭐 깊이도 아니고 50cm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 팔 길이 그만큼 낮은 곳에서 사람의 뼈가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생대 대적층은 2억 3천만 년 전에서 6,500만 년 전까지 공룡들이 살았던 시대의 지층이라고 주장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다코타, 뭐, 샌드스톤이라는 공룡 화석지에서 남자 어른 5명, 여자 어른 4명, 그리고 어린아이 1명의 뼈가 10명이네요. 어린아이 뼈가 2개인가? 11명이었는데, 여기 있네요. 남자 5명에, 여자 4명에, 그리고 아이 1명의 뼈가 여기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진화론의 과학자들은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것은 인정해 줄 수 없다. 나중에 이제 화석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 나간 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나간 유물이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출토된 그러한 어떤 화석이나 그런 증거물들을 정신 나간 유물이다 라고 이렇게 완전히 그 이름을 엉뚱하게 그렇게 지어가지고 또 세상에 내놓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자, 이런 고생되니 중생되니 신생되느니 하는 이러한 지층의 구분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진화론자들의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지층 구조일 뿐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학계라고 자부하는 진화론 쪽에서는 이 발굴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과학계의 검증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AI한테 많이 질문을 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AI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왜?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이것이 과학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한 90%는 진화론이고요. 한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창조론에 대한 어떠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주장들은 10%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9대1인데 어떻게 창조론이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AI는 절대적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쉽게 말하면 지금 AI가 나에게 알려주는 것은 통계를 알려주는 것 아니냐. 세계에서 그러면 진화론이 90%고 창조론이 10%라고 한다면 진화론이 90%니까 더 많은 자료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그렇긴 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간의 분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분류, 인종 말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백인이고 아빠가 백인이다 라고 그러면 염색체가 다 백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백인만 출생한답니다. 백인의 부모에게서는 백인만. 만약에 엄마가 흑인이고 아빠가 흑인이다 라고 그러면 이 집안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흑인만 출생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 한 부부만, 한 쌍을 만드셨는데, 그럼 아담과 하와는 백인일까, 흑인일까? 좀 곤란한 거죠. 자, 그 세상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부분,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삼색인종,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이러한 삼색인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로 아주 다양한 피부색. 그래서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력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흰색만 하더라도 색과학자들이 색감을 이야기하는 색과학자들이 150종이 있다고 그럽니다. 흰색만 하더라도.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 표현하느냐. 우리말은 아주 기가 막히죠.
흰색, 아주 새하얀 색, 뭐 그러기도 하고 희끼미리한 색, 허여멀건한 색, 별의별 말을 다 발음을 할 수가 있고 표현을 해낼 수가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인간의 피부색에도 황인종 중에도 이 황인종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좀 다른 그런 황인종에 해당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황인종이라 할지라도 한 종의 황인종만이 아니라 다양한 황인종이 있죠. 노란 황인종, 뭐 아니면 노르스름한 황인종, 아니 니리끼리한 황인종. 뭐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게 황색 인종도 아주 다양하고 백인종도 다양하고 흑인종도 다양한. 그래서 세상의 인종은 너무너무 다양하다. 흑인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아주 새카만 흑인종이 있고 말이죠. 아주 그냥 좀 덜 까만 그런 흑인종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다 같이 흑인종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인종이 좀 다른 그런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이거죠. 그래서 제가 유전의 법칙은 아주 제가 좀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계의 인종은 피부색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의 면적이랄지 또 코나 또 머리카락의 형태 등으로서 인종을 구분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담과 하와 한 부부에게서 이렇게 온 세계 인류의 인종이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뭡니까? 백인종도 있고 아담과 하와 한 부부에게서 백인종도 나타나고 흑인종도 나타났겠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백인과 흑인의 결합은 갈색 인종만 나타납니다. 황인종과는 좀 다르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는 뮬렛 브라운이라고 그럽니다. 뮬렛 브라운은 옐로우 인종이 아닙니다. 조금 다르대요. 조금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뭐 이런 걸 봐도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생물학을 공부했던 유전학, 그 중에서 유전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표를 딱 보면 그렇구나라고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뮬렛 브라운이라고 그런다는데 갈색 인종이다 이 말입니다. 황인종과는 좀 다른 갈색 인종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갈색 뮬렛 브라운으로 아담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하와 역시 뮬렛 브라운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흑인과 백인의 결합, 아빠가 흑인이건 엄마가 흑인이건 흑인과 백인의 결합이면 이러한 갈색의 갈색의 인종만이 나타난답니다. 백인도 안 나타나고 흑인도 안 나타나고 갈색 인종만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중에서 아담과 하와는 백인도 흑인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황인종, 뮬렛 브라운, 갈색 인종이라기보다는 뮬렛 브라운, 갈색 인종, 황인종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말도 지금 많이 버벅거리는데 뮬렛 브라운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뮬렛 브라운이 아담이 뮬렛 브라운이면 그의 살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도 뮬렛 브라운이다. 그래서 뮬렛 브라운을 가지고 이렇게 후손들의 피부색을 이렇게 따져봤더니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다양한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갈색 인종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뮬렛 브라운이라고 하는 갈색 인종 나오고 황인종도 나오고 아주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인종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전학 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뭐다? 백인종도 흑인종도 아닌 뮬렛 브라운이다. 흑이다 이 말입니다. 거물 흑자가 아니라 흑토, 흑의 색깔, 황토 색깔 같은 그러한 뮬렛 브라운의 그 아담과 하와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단간단 제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아주 그냥 뭐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인구 증가율을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25년 8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해 놨으니까 지금 9월 28일인데 한 달 전에 작성해 놨죠. 25년 8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인구수, 이 지구상의 총 인구수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82억 4천만 명이랍니다.
82억 4천만 명. 제가 한 작년까지만 해도 한 75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달 수준 2025년 8월 기준으로 해서 82억 4천만 명이 바로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간이 2배로 늘어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40년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배에, 다시 말하면 지금 2025년이니까 40년이면 2065년이 되면 82억에서 160억이 정도 돼. 165억 정도 될 거다. 165억 정도 이 지구상에는 그렇게 늘어날 거다. 다시 말하면 40년마다 인구가 2배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인류학자들의 통계입니다.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는 그러한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계산해서 40년 후인 2065년도에는 지구의 인구수가 약 150억, 165억, 165억이라고 해야 되겠죠. 165억 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0년 후에는 40년 후에 그 다음에 또 이제 40년이 더 지나간 2105년도에 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320억 되겠죠. 330억 정도 되겠네요. 330억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도 절대 인구 소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저개발 국가에서는 더 많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인구 소멸, 인구 감소 뭐 그렇다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인구 소멸이나 인구 감소의 그런 특징을 보이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출산율은 매우 계속 높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세계의 인구수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주장을 근거로 인구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현생 인류의 출현 시기를 50만 년 전이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만 년 전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인간의 출현은 200만 년 전이라고 하지만 현생 인류는 50만 년 전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부부가 그러면 지금 5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태어났으니까 출현을 했으니까 50만 년이 지났다고 50만 년이 지난 오늘날 에서 82억 명이 됐다라는 이론을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죠. 25년 8월의 기준으로 해서 82억 4천만 명이라는 답을 지금 현재 인구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년 전에 한 부부가 두 명이죠. 아빠, 엄마 두 명의 한 부부가 50만 년을 살아오면서 지금 82억 명이 됐다라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한번 창조론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진화론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창조론에서는 아담의 후손 해가지고 4,5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노아의 홍수는 4,500년, 아담은 6,000년 전이지만 그래서 1,500년쯤 기원이 아니죠. 1500년 전에 1500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4500년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부터 지금까지 4500년이 흘렀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수로 인해서 전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의 8명의 가족만 살아남아서 오늘날 현재 인구가 됐다라고 이렇게 창조론에서 주장하는 게 마땅하죠. 자, 이것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를 비교하면 8명의 한 가족이 4,500년 만에 82억 명이 된다. 4,500년 만에입니다. 이러한 주장보다도 두 명의 부부가 진화론은 50만 년이 지났으니까 50만 년이라는 진화론의 이론이 현생 인류에 더 적합하다라고 여겨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러한 이론이나 주장이 누가 옳은지 따져보고 계산해 봅시다. 인구는 절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인류는 기하급수적으로 인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1번 칸, 2번 칸, 3번 칸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뭡니까? 0명에 있다가 50만 년 전에 인류가 50만 년이 지나고 나면 0명에서부터 처음에 이제 두 부부, 그러니까 두 명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50만 년이 흐른 뒤에는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건 뭡니까? 이 문과생들은 이 표를 보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지금 헷갈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과생들은 딱 보면 아 지금 이게 무슨 계산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척 압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3번의 줄은 뭡니까? 처음에 2명에서부터 지금 50만 년이 흐른 다음에 10의 몇 승의 인간이냐? 이게 10의 몇 승, 10의 K승은 뭡니까? 지금 82억이다. 82억 4천만 원 빼고 82억 명이다. 10의 K는 82억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1번 행에서 한번 제가 무슨 내용인지 현재 2명이 500명, 500년 500년이 지나면 두 사람으로 2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2배로 늘어난다. 500년 만에 2배로 늘어난다. 원래 지금 현재 인류 통계학에서는 어떻다고요? 40년 만에 2배로 늘어난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라는 게 지금 세계적인 어떤 통계학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아니라 500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보자. 그게 바로 이제 2의 1승에서 2의 2승. 그래서 2명에서 4명으로 인류가 불어나는데 500년이 걸렸다. 기가 막히죠. 사람이 500년을 살아야 됩니다. 두 부부가 500년을 살면서 아들이든 딸이든지 2명을 낳아야 됩니다. 500년 만에. 그렇게 계산해보자. 이게 뭐야? 진화론을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이 되겠죠. 그리고 50만 년이 지나면 이번에 N승, 2의 N승. 50만 년이 지나면 사람은 2의 N승. 이것이 10의 K승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의 N승은 10의 K승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즉 진화론의 이론을 주장하면 2명의 한 부부가 500년이 지난 후에 4명으로 가족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계산을 해본다 이 말입니다. 500년마다 2배로. 기가 막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곧 우리나라의 한 예로 본다면 우리나라 과거 조선 500년이라는 내용을 조선이 500년 동안 그 전석기에 왔죠. 그래서 조선 500년이라고 그랬는데 조선이 시작할 때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시작할 때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부부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조선인 시대가 끝나는 500년이 지나가지고 조선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멸망할 때 그 가족이 4명이었다. 부모와 자녀 둘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얼마나 어이없는 이론이고 주장인지 말이죠. 현재 일반적인 견해에서는 40년에 2배로 불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인데 계산상으로 500년 만에 2배로 2의 2승이다. 2의 2승이다. 2배로 불어난다라는 가정을 해야 한단 말이니 이런 말이 도대체 가능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2배가 되려면 500년이고요. 50만 년이면 500이 몇 배인지 알 수 없다라는 즉 다시 말하면 1000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의 n승 이번에는 맨 끝에 2의 n승 n의 값이 1000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쭉 한번 읽어갈게요. 그래서 2의 n승은 10의 k승이다 라고 이렇게 이진법을 10진법으로 나누는 10진법으로 교환하는 바꾸는 그러한 식이 2의 n승은 10의 k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의 n은 이진법이고요. 이를 10진법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데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10진법으로 바꾼답니다. 그래서 로그 2의 n승은 로그 10의 k가 된다. 여기에 양쪽에 로그를 취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문과생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지수의 n, 다시 말하면 지수라는 말은 몇 승 하는 이거 n과 k입니다. 지수랍니다. 이 지수와 n과 k를 앞으로 끌어냅니다. 앞으로 끌어내니까 n 로그 2. 다시 말하면 이것은 k 로그 10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10은 값이 1이기 때문에 이건 1이니까 그냥 k다라고 하는 거죠. n 로그 2가 k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k 값은 n 로그 2인데 이 n 값이 1000이다 라고 하는 거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n 값이 1000이다. 그래서 로그 2 값은 0.30이다. 이 모든 것을 구했을 때 1000 곱하기 0.3은 300이다. 300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k 값이 300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의 300승. 다시 말하면 여기서 10의 k승 했는데 이 k 값을 구했습니다. k 값이 얼마다? 300이다. 300이다. 10의 300승. 500년마다 인류가 2배로 불어난다라는 가정하에 50만 년이 지나면 인류가 몇 명이 되느냐? 10의 K승. 다시 말하면 10의 300승이다.
1하고 100이 몇 개다? 300개가 있다. 이 100이 300개입니다. 그래서 1 뒤에 0이 뭐냐? 0이 몇 개냐? 300개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읽을 수조차 없습니다. 300개면 읽을 수조차 없습니다. 10의 300승이라고 읽어야만 합니다. 단지 승으로 읽어야 되죠. 지수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수가 82억 명인데 이를 80억을 진수로 표현하면 8 곱하기 10의 9승이다. 억이라는 것이 0이 몇 개냐? 9개다 이 말입니다. 9개. 8 곱하기 10의 0이 9개다. 근데 300승이다. 10의 300승이다. 그래서 10의 이게 10의 9승인데 이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면 10배면 800억이죠. 80억에 10배면 800억이죠. 그렇게 해봐야 10의 9승입니다. 10의 10승입니다. 10의 9승이 80억이라고 한다면 10의 10승 1승만 더해도 800억이 됩니다. 그러면 10의 300승이 되려면 8 곱하기 10의 9승보다 약 37배나 많습니다. 현재 인류에 37배나 더 있어야 됩니다. 현재. 진화론의 주장을 따르면 현재 인류가 82억이 아니라 10의 300회 이승이 돼야 된다. 현재의 10배가 되면 800억 명인데 거기에 37배라니 도대체 이 작은 지구에 그만한 인구를 수용할 수 있겠나? 그것도 500년마다 인구가 2배로 불어난다라는 조건을 적용해도 이런 결과인데 이게 진화론의 과학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 주장이 이해가 되느냐? 진화가 진리고 과학이라고 인정하겠나? 여러분들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산의 과정은 생략하고 지구만 한 둥근 부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답니다. 지구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가? 거기에 사람을 이렇게 차곡차곡 포개가지고 과연 이 지구에 몇 명이나 들어갈까? 했더니 10의 21승밖에 안 된답니다. 지구에 지구만한 덩어리, 지구만한 공덩어리를 인간을 포개가지고 공덩어리를 지구만한 크기의 공덩어리를 만들면 사람이 몇 명이나 필요할까? 10의 21승밖에 10의 21승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 10의 300승이면 얼마나 커야 됩니까? 그래서 더 키워왔답니다. 태양은 지구에 약 한 10배 정도 되나요? 태양계는 지구에 35경, 35배도 아니고 35만 배도 아니고 35경, 17승.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태양계 안에 사람을 포개가지고 넣으면 얼마나 될까 했더니 거기도 10의 28승밖에 안 된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쭉 보세요. 일광년을 가면 10의 49승. 이렇듯 진화론의 주장과 계산을 따른다면 얼마나 허구적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은가 이 말이죠. 이에 반해서 창조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홍수에 8명의 가족이 4,500년이 지난 다음에 82억 명이 됐다라는 가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 봅시다. 4,500년이 지난 후에 8명이 100억 명이 됐다. 지금 80억 명인데 100억 명으로 계산해 보자 이 말입니다. 100억은 쉽습니다. 10의 10승이 100억이니까. 그러면 80억이니까 조금 100억보다 10의 10승보다 좀 작겠죠. 그래서 노아의 8명의 식구로부터 시작합니다. 2명이 아니라 8명으로 시작합니다. 8은 2의 3승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를 빼야 되겠죠. 그리고 2의 n은 100억이니까 여기서 하나를 더 빼면 아마 80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0억을 하려면 2의 n승인데 2의 n승에서 마이너스 3을 합니다. 앞에 여기 두 개를 빼고 여기서 하나를 빼면. 그렇게 해서 챗GPT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챗GPT에게 계산을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쭉 했더니 이게 챗GPT가 계산한 내용입니다. PT는 PO제와 2의 n승 이렇게 쭉쭉쭉 뭐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릅니다. 8명에서 100억 명이 10의 약 30승이 되면 합니다. 그래서 2배로 증가한 뒤 현재 인류학자들이 인류가 2배로 증가할 때 몇 년이 걸린다고요? 40년이 걸립니다. 근데 진화론에서는 우리가 500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라는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봐도 도대체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창조론에서 4,500년 만에 8명이 지금 80억이 됐다, 100억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주기, 다시 말하면 몇 년마다 2배가 됐느냐라고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148.9, 그러니까 149, 150년마다 2배가 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40년인데 4배나 더 길었죠.
150년마다 그래도 진화론은 500년마다 2배가 늘어난다는 말보다는 그래도 좀 수긍이 가죠. 150년. 왜 이렇게 150년마다 2배로 늘어났을까? 그동안에 전쟁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늘어나다가 죽었고 늘어나다가 죽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9년 150년마다 이렇게 2배로 늘어난다는 가정에서 10의 10승인 100억 명이 된다는 계산은 약 150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챗GPT의 계산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계산은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인구 증가율이 일정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큰 전쟁,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 이렇게 한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뭐 쓰나미 있어가지고 뭐 30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다든지 뭐 이런 것은 계산에 넣지 않고 그냥 일정하게 이 말이죠. 일정하게 증가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실존이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건면하는 바입니다. 그러 베드로는 절대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이 막무가내식인 믿음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신앙이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너희의 믿음에는 덕이 있지만 덕의 지식을 다시 말하면 너희의 믿음에 절대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앞뒤가 분명한 과학적인 명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랑, 지혜 있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조건 믿어. 과학은 세상이고 우리 종교는 믿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은 과학입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을 어떻게 과학이 어떻게 증명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미, 뭐 바퀴벌레, 그리고 메뚜기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서 과학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력학 법칙 제1법칙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의 1법칙을 제가 다 공부하지는 완벽하게 그 과학자들처럼 공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 핵심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연력학 2법칙. 연력학은 4개라 그랬습니다. 0법칙이 먼저입니다. 1법칙이 먼저가 아니라 0법칙, 1, 2법칙, 3법칙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1법칙과 2법, 두 번째, 세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 말하면 연력학의 과학에서 핵심, 중심이라고 하는 그 연력학 법칙,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히브리서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옷과 같이 다 낡아지고 헤어지고 없어져 간다. 그게 연력학의 2법칙입니다. 세 번째 법칙, 2법칙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잘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이 더 기반이 되고 확실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너희와 이 귀한 은혜 왕청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기원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출현했는지, 그리고 또한 인간의 그런 그 피부색의 모양과 그리고 또 현생 인류가 현재 지구상의 인류의 그 숫자만큼이 어떻게 불어났는지를 다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만드셨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만드셨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본 기준만 제시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청기와 총명을 도와야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근간을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삼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